안녕하세요, 효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입니다. 요즘 진짜 핫한 책이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로하고 있는 책입니다. 김혜남 선생님이 썼죠. 파킨슨 병에 걸려있는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다 읽고 나서 다른 분들은 이 책을 어떻게 읽으셨을까 궁금해서 리뷰를 좀 찾아봤습니다. 가장 제가 공감했던 글은 이겁니다. 한 줄 리뷰인데요. 앉아있던 나에게 당신에게는 자리에서 일어날 힘이 있어요 라고 격려해주는 책이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진짜 제가 지금부터 할 리뷰에 한 10분을 좀 넘기는 이 영상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딱 이 글이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자 소개, 책 소개 짧게 해볼게요. 김혜남 선생님은 1959년생이고요. 43세 때, 그러니까 2001년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습니다. 지금 2023년 현재 파킨슨병 23년 차가 되시죠. 이 책은 2015년에 출간됐습니다. 원래 책의 제목은 오늘 내가 사는 게 재밌는 이유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책이 진짜 인기가 많았죠. 10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022년 가을에 10만 부 기념 스페셜 에디션이 나왔고요. 그게 바로 지금 요즘에 서점가의 베스트셀러 1위를 하고 있는 이 책입니다. 이 책 말고도 이분은 2001년 이후에, 그러니까 파킨슨 병 진단을 받은 이후에 책을 10권을 내셨죠. 몸이 불편한데도 어떻게 이렇게 책을 많이 그리고 잘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30살이 심리학에게 묻다, 이 책이 2008년에 나왔는데 이 책 진짜 베스트셀러였죠. 이 책도. 이분은 이런 생각으로 책을 쓰신다고 해요. 나도 다시 일어나서 일상을 살았다. 힘들지만 나도 그랬다. 그러니 당신도 그럴 수 있을 거다. 이 말을 하는 거죠. 내 이야기가 조금만 위로가 되면 좋겠다,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으로 책을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건강에 관심 많으신 분들 이런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5년 동안 파킨슨병이 15% 늘었다. 이런 식의 뉴스인데 환자가 얼마나 늘었냐? 이건 서울 아산병원 메디컬 칼럼을 하나 찾아봤는데 여기 보면 자세히 나오더라고요. 65세 이상에서의 유병률은 100명당 1명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0세 이상으로 넘어가면 100명당 3명이 파킨슨병 진단을 받는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약 10만 명 정도의 파킨슨병 환자가 있을 것으로 이 칼럼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시는 것처럼 고령사회죠. 나이 많은 사람들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치매와 더불어서 이 파킨슨병 환자도 점점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문제는 이게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인데, 그렇잖아요. 누구나 걸릴 수 있는데, 심지어는 의사들도 걸리는데, 그래요. 근데 치료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 병에 걸리면 이젠 끝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파킨슨병의 증세에 대해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조금만 소개를 해볼게요. 걷는 것도, 말하는 것도, 심지어 글씨를 쓰고 얼굴 표정을 짓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이 설명이 제일 쉽지 않을까, 제일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읽어볼게요. 누군가 파킨슨병을 묘사할 때 온몸을 밧줄로 꽁꽁 묶어놓고는 움직여보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그 말이 꼭 맞다. 어떨 땐 한 걸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옷이 땀으로 흠뻑 젖을 만큼 고생을 하기도 한다. 이게 파킨슨병이라는 겁니다. 보통 15년 또는 17년 정도가 지나면 사망하게 된다고 하고요. 그게 아니면 심각한 장애가 나타난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저 약으로 병의 진행을 더디게 만들 수 있을 뿐이다. 네, 이게 파킨슨병인 거예요. 한마디로 불치병입니다. 저자는 정신과 의사죠. 그러니 누구보다도 더 이 파킨슨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파킨슨병에 걸렸다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얼마나 이 심적인 충격이 컸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자는 이 책을 보면 당시 진단받았을 때 그 상황을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억울했다, 원망스러웠다, 절망을 느꼈다, 두려웠다, 네, 이런 표현들이고요. 또 진단받았을 때 느낌은 이렇게 문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쇠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고 눈앞에 세상이 얼어붙었다.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한 달 동안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 마음은 진짜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43세 때 이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던 거잖아요. 이게 개인 병원을 차린 지 1년이 채 안 됐을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큰아이가 중학생이고 둘째 아이가 초등학생일 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억울했고 원망스러웠고 절망을 느끼고 두려웠던 거겠죠. 이게 일반적인 감정입니다. 누구나 그렇겠죠. 왜 안 그랬겠습니까? 네. 근데 김혜남 선생님은 일어서죠. 침대를 박차고 일어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네, 그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김혜남 선생님은 어떻게 일어설 수 있었을까? 네, 그 답은 무척 간단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척 담담하게 적고 있습니다. 잠시 읽어볼게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절망한 채 누워있는다고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게다가 다행히 병이 초기 단계라서 아직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일어났고 하루를 살았고 또 다음날을 살았다.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 네, 이렇게 담담하게 써버리면 읽는 사람들은 더 가슴이 아픈데 어쩌지? 네, 싶더라고요. 어쨌거나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단어 하나 그리고 문장 하나를 굉장히 유심히 보게 됐습니다. 단어는 초기 단계였고요. 문장은 아직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였습니다. 하나씩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초기 단계라고 말하는 거, 이건 의사라서 스스로의 병에 대한 진단을 더 잘 내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병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초기 단계라는 뜻은 관리만 잘하면 병의 진행을 더디게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뇌에서 도파민 분비 세포가 80%가 사라졌지만 그래도 아직 20%는 남아있다. 즉,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것이다. 네, 이걸 의사니까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 마음가짐을 새로이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운동을 했을 것이고 약도 더 잘 챙겨 먹으려고 노력했을 것이고 또 무엇보다 중요하게도 긍정적인 사고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더 읽어보면 도파민 작용제는 보통 치료 효과가 3년을 가는데 나는 그 약으로 12년을 버텼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도파민 작용제를 먼저 먹게 되나 봐요.
네, 이 약은 보통 3년밖에 효과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약으로 레보도파라는 약을 먹어야 되는데 저자의 경우는 3년을 훌쩍 넘겨서 12년 동안 이 약을 도파민 작용제를 먹으면서 버텼다라는 거죠. 지금은 레보도파를 드시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이게 다 마음가짐이 달라서 생긴 차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어지는 설명인데요. 긍정적인 마인드,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라는 게 달리 말하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건 성격 특성에 기인하기도 할 텐데 원래도 이분은 슈퍼우먼이셨던 것 같습니다. 이걸 스스로 자책하는 내용도 책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어쨌거나 그 캐릭터가 슈퍼우먼인 건데 바로 그 캐릭터의 힘, 그 힘이 인간 김연함을 지금껏 이끌어온 것이고 또 이 파킨슨병이 걸린 이후에는 그 힘이 관성으로 작용해서 지금까지 김연함을 이끌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거죠. 내가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죠. 병이 나를 잠식하도록 놔두지 않겠다라는 결연한 의지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말을 하십니다. 좀 더 읽어볼게요. 병이 이미 내 건강의 많은 부분을 앗아갔고 앞으로 지적 능력까지 빼앗아 갈지 모르지만 아직 닥치지 않은 일이니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걱정으로 시간을 낭비해 버리기엔 내 인생이 너무 아깝다. 네, 진짜 긍정적이죠. 그렇더라고요. 이분의 일상을 잠시 보면 몸이 굳어서 옆으로 돌아눕는 것도 힘들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24시간 내내 아픈 건 아니라는 거죠. 고통과 고통 사이에 덜 아픈 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또 약을 먹어서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시간도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플 땐, 고통스러울 땐 내가 안 아플 때 뭘 할지를 상상하면서 그 고통을 견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안 아픈 시간이 오면 그땐 운동을 하고 친구와 수다를 떨고 그림을 그리고 또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저도 살짝 울컥했는데 딸을 위해서 떡볶이도 만든다. 이 모든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읽어볼게요. 아마도 내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을 것이다. 네, 이 책은 정말 명문이 많습니다. 정말 좋은 문장들이 많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이 문장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도 내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을 것이다. 매 순간이 소중한 거죠. 이분에겐 매 순간 1분 1초가 소중한 겁니다. 바로 그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이 책을 쓰신 거죠. 이 책은 의사로서 정신분석 전문의로서 환자들에게 아직 못다한 이야기를 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아마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몰랐을, 그러니까 병이 나에게 가르쳐준 것들을 책에 담았다라는 맥락의 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자도 되묻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때, 그러니까 파킨슨 진단을 받았을 때 내가 그냥 침대에 누워서 절망하고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네, 이렇게 되묻고 있어요. 한 가지는 자명하겠죠. 이런 책은 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자의 매 순간순간은 무의미하게 흘러갔을 겁니다. 그러니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불행이 닥쳐올 때가 있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지만 그 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내가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달려있다. 네, 제가 이 책에서 발견한 가장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사실 이거 힘들죠.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어요. 불치병에 걸렸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하기 힘들 겁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선생님이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이 훨씬 더 소중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너무 고맙다라는 생각도 하게 하죠. 이 책은 정말 읽어보면 이건 나한테 하는 이야기 같다 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한테도 무척 고마운 책인데요. 그래서 이 책은 영상을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영상에서는 이 책에 담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누구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글들을 좀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